네, 세 번째 작전명입니다. 실적 시즌 시작. 누가 주인공이지? 주인공을 밝혀봐야 될 것 같은데요. 송가람 매니저님, 실적 시즌에서 주인공이 될 수 있는 섹터, 오늘 어떤 섹터 말씀해 주실 거죠? 실적 시즌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섹터가 지금으로서는 아직까지는 명확하게 나오지 않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이 본부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반도체도 지금 어느 정도 기다려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도 그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 동의를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실적이 어느 정도 잘 나올 것이다라는 점은 예상이 돼 있습니다. 네. 지금 반도체 쪽의 실적이 계속해서 잘 나오고 있고 이 흐름이 이어질 것이냐라는 부분이 지금 초미의 관심사인데 여기서 보실 점은 과연 컨센서스에 부합을 하느냐 이 부분일 텐데요.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느 정도는 앞으로 이런 매출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할 것이다라는 점에서는 대부분이 동의를 하고 있지만 단기적으로 이번 분기에서 그렇게 기대한 만큼의 큰 실적이 나올 것이냐 그 이상이 나올 것이냐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견이 있는 부분이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실적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 체크를 해보고 접근해 보시는 것이 좋겠다라는 점도 말씀을 드리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아직까지는 불황이 해소가 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뭐 2차 전지 산업이라든지 자동차 그리고 뭐 화장품 이런 대표적인 우리 시장을 견인했던 이런 섹터들이 크게 실적이 나오지 않았다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어떤 부분이 실적이 잘 나올 것이냐라는 부분에 있어서 한 섹터를 말씀을 드린다면 저는 방산 섹터가 어느 정도 실적이 잘 나오지 않겠느냐라는 점 말씀을 드릴 텐데 이 수주 물량도 꾸준하게 나오고 있고 이 방산 섹터도 어느 정도 컨센서스는 높게 잡혀 있지만 다른 섹터 대비했을 때 상당히 실적이 잘 나오지 않겠느냐라는 전망도 함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실적 시즌 앞두고 방산주가 굉장히 또 크게 주목을 받고 있는 만큼 관련 종목들 살펴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사실 준비한 건 화장품입니다. 화장품도 실적 관련해서 굉장히 큰 기대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이 바로 앞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중국에 강하게 의존하고 있는 회사, 몇 개 회사, 이런 회사들은 주의를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겠지만 어느 정도 경기가 회복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이 화장품주들은 매출이 꾸준히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매출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아직까지는 중국 경기가 아직까지 크게 회복되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해야 된다라는 부분 말씀드렸지만 이 K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미국향 수출 부분 굉장히 늘어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 전년 대비했을 때도 그에 따라서 매출도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화장품주들 같은 경우에도 중국 쪽의 매출이 이렇게 어느 정도 비중이 매우 높은 회사들, 그 회사들 몇몇 회사들을 제외하고는 상당히 잘 나오지 않겠느냐라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미국에서도 화장품 관련주들 행보를 보이고 있는 만큼 이 부분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김장렬 본부장님 혹시 화장품을 아십니까? 두 가지를 말씀드리는데요. 네. 화장품 말씀드리는데 1분기 실적 자체만 가지고 접근하는 거로 따지면 저는 조선주가 더 나아요. 실적만 두고 봤을 때는 화장품보다는 조선주가 더 좋다. 그런데 저는 이제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분기 실적으로 하면은 뭐 미용기기나 화장품에서 약간 그 중저가라든지 미국 쪽이나 동남아시아 쪽에 특히 미국 쪽에 많이 인플레 그게 좋을 거예요. 그런데 조선주는 조금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저는 갈림이 있고 화장품은 조금 다른 뷰가 있어요. 어떤 뷰요? 왜냐면 1분기 실적이 나쁘고 중국 쪽의 익스포트 때문에 나쁘다는 것들이 영향받은 게 대형주의 아모레하고 LG 생활건강인데 LG 생활건강은 리포트가 올라갔죠. 근데 아모레는 오늘 올라갔습니다만 아모레 같은 경우는 중국 비중에서 마이너스 된 요인이 주가 많이 녹아 있다라고 저는 보고 1분기 실적은 소소할 겁니다. 하지만 아마도 1분기 실적이 발표될 쯤에는 그 중국의 그 마이너스 적자 보고 있거든요. 마이너스가 계속 줄고 있다는 거에 포인트를 잡을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보여지는 게 2분기부터 또는 지금부터인데 그 아모레 퍼시픽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자회사가 코스알엑스라고 있는데 미국에 이제 그 작년에 인수한 게 있거든요. 47%라는 거. 그런 것들 중심으로 해갖고 미국이나 다른 지역도 올라가고 있고
중국 지역은 적자가 아마도 흑자로 바뀔 수가 있어요. 네. 여름 지날 때쯤에는 3분기부터는 그거에 초점 맞출 가능성이 높아서 약간은 과감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아모레퍼시픽 같은 건 지금부터 좀 분할해서 매수에 들어가도 나쁘지 않다. 악재는 많이 반영돼 있고 네. 새로운 긍정적인 요인이 들어갈 수 있는 시점이다라고 보여져서 그런 측면에서 1분기 실적에 국한되지 않는다면은 대형 아모레퍼시픽, LG 생각과 좋은데 LG는 많이 반영됐기 때문에 이번에는 아모레퍼시픽을 주목해보다라는 말씀이고 만약 실적만 말씀드리면 뭐라고요? 네. 조선주가 지금은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실적 시즌을 앞두고 조선주와 화장품주를 봤을 때는 그래도 아직 조금 올라갈 룸이 남아있는 조선주를 굉장히 좋게 보기는 하지만 화장품 내에서 종목을 살펴보자면 아모레퍼시픽을 얘기해 주셨습니다. 미국 쪽으로도 모멘텀이 지금 있는 상황이고요. 또 3분기에 중국에서 흑자 전환이 되는지 이 부분을 체크해 보면서 관련 주가 상승하는 흐름을 시작하는지 체크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그럼 송가람 매니저님도 화장품 내에서 탑픽 궁금한데요. 어떤 종목 있습니까? 네, 저는 지금 바로 접근을 한다면 대형주보다는 조금 가벼운 중소형주를 접근해보는 것이 어떨까라는 점 말씀을 드리면서 리더스 코스메틱과 잉글우드랩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리더스 코스메틱 같은 경우에는 마스크팩을 판매를 하면서 최근 매출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뭐 다른 브랜드도 보유하고 있는 회사고요. 최근 흐름도 어느 정도 탄력적이다라는 부분 말씀을 드리겠고 그리고 잉글우드랩 같은 경우에는 뭐 화장품 OEM 회사인데 이 회사 같은 경우에도 어느 정도 브랜드를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매출이 어느 정도 기존에 비해서 잘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단기적으로 수급이 들어오면서 좋은 흐름 나올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에서 중소형 화장품주들 지금은 접근이 가능한 시기다라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에서 관련 종목 들어봤습니다. 리더스 코스메틱 그리고 잉글우드랩 주목해보자라고 들어봤고요. 작전은 여기까지 세워보도록 하고 내일장으로 돌격해봐야 되겠죠. 월요일장 준비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